해피터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선거하느라고 여러분께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선거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무척 궁금해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얘기는 따로 묶어서 방송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20일 방송은 먼저 유타를 방문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직원들의 순회 영사 업무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정복 영사협력원에서는 유타 교민을 위한 순회 영사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원광 민원 담당 영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격리 면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격리 면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래 이제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모두 14일 동안의 격리를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의 백신 접종 상황이 좋아지면서 격리 기간은 10일로 줄어들었고요. 근데 어쨌건 이 10일 동안 무조건 모든 사람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격리를 면제해드리는 제도가 격리 면제 제도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이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그 외교부가 만든 영사민원 시스템, 영사민원 24라는 사이트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하시거나 또는 이메일로도 저희가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2021년 11월 현재 지금 너무 많은 신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또 지난 7월부터 생각보다 많은 격리 면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좀 많은 피로가 누적돼 있어서 이제는 이메일로 접수를 받으면 더 저희가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영사민원 24로만 격리 면제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사민원 24. 예, 네, 저도 영사민원 한번 24.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격리 면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가장 관심 많으신 건 직계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직계가족 방문용 격리 면제. 다른 말로는 직계가족 방문 인도주의적 목적 격리 면제입니다. 보통 이게 가장 관심이 많으신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7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영사민원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 자기 개인 정보를 쭉 쓰는 게 있습니다. 네. 요게 신청서를 가름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서는 업로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모든 정보를 잘 써주셔야 돼요. 네. 본인의 이름. 근데 중요한 건 이름은 반드시 여권. 본인이 미국인이시면 미국 여권에 있는 그대로. 네. 그래서 뭐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근데 한국 분이시면 한글로 본인 이름을 그냥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이름, 뭐 생년월일, 여권번호.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거기 본인 핸드폰 연락처를 쓰게 돼 있어요. 네. 내 연락처에는 본인의 지금 미국 핸드폰 번호를 쓰시고 아니면 없으시면 한국 연락처를 쓰시고 그 밑에 보면 한국 연락처, 한국 내 긴급 연락처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거와 다른 전화번호, 즉 실제 한국에 있는 가족의 전화번호를 쓰셔야 됩니다. 그 두 개가 같으면 저희는 반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핸드폰 번호와 가족의 핸드폰 번호는 달라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시는 게 외국 분들은 그 본인이 예전에 한국인이었지만 이제는 외국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스테이터스 오브 스테이, 그러니까 이제 체류 자격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 비자명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또 저희가 좀 심사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미국 분들은 무비자로 한국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B2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B2를 증명하는 서류로 KETA라는 좀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니까 보통은 B2라고 쓰시고 아니면 KETA라고 쓰셔도 저희는 그냥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언제 출국 날짜 뭐 내가 12월 3일날 출국한다. 출국 날짜를 꼭 체크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게 이제 신청서 첫 번째 서류 신청서인데 그거 입력하면 된다. 두 번째는 동의서, 세 번째는 서약서, 네 번째는 본인의 그 여권 사본, 그 다음에 백신 사본, 백신 카드 사본, 백신 접종 증명,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빙 서류. 여기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기표 그 7개를. 근데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그 공지사항에 제가 이 서류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체크하셔서 그 7개의 서류, 그러니까 업로드는 6개죠. 하지만 신청서 내역도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 7개의 종류의 서류가 필요한데 그거는 꼭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았는지. 왜냐면 이게 빠지면 저희는 반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려하면은 그 본인도 힘드시고 또 다시 심사해야 되는 저희도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민원인이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사실 초기에는
뭐 거의 2, 3일 내에 처리를 이메일로 받을 때는 2, 3일 내에 이제 그러니까 출국일 기준으로 네. 출국일이 이제 긴급한 경우에 이제 거의 2, 3일 내에 뭐 빠르면 뭐 하루만 당일에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03인원 24 시스템이 그렇게 아주 제 생각에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어떤 고객이 신청을 하시면 그걸 저희가 읽는데 이게 한 하루가 걸려요. 파일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네. 예, 왜냐면 이게 그 서버에서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근데 이게 요새 신청인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빨라야 3일. 근데 문제는 뭐 12월 말일 날 가시는데 신청하셨다. 그럼 저희는 당장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두고 다른 분 먼저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속드리는 거는 서류가 틀림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서류가 문제가 없다면 출국 하루 전까지는 무조건 발급을 하겠다. 네. 이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야근을 하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드리겠지만 빠를수록 좋겠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언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개런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는 뭐 한 열흘 뭐 열흘 정도면은 이제 그러니까 출국일이 너무 멀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한 열흘 정도면 격리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격리 면제에서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발행받고 뭐 한 달이 지난다든가 뭐 그런. 예,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격리 면제사 하단에 보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원강 영사라고 나오고 그 밑에 발급일이 찍힙니다. 예. 그러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간 유효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건 예를 들면 오늘 발급을 하면 오늘이 20일. 오늘이 12월 20날이네요. 예. 그러면 11월 제가 지금 이제 입력을 하고 발급을 했어요. 그럼 밑에 11월 20이 찍히는데 그러면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12월 19일까지 유효한 거죠. 한국 입국. 그렇죠. 도착 한국에 날로 들어간 기준해서. 날이 네. 12월 19일이면 그 격리면제는 유효한 격리면제세요. 그런데 12월 20날, 그러니까 18일날 비행기를 탔는데 예. 한국 같은 20일이다. 그러면 격리면제는 유효하지 않아요. 네. 그 되게 그거는 좀 그 발급의 기준 잘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신청하실 때 거기에 출국 날짜랑 비행기표를 썼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OG 211, 예. K2002, 0026 이게 썼단 말이죠. 근데 사정이 있어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월 20날 발급을 받고 11월 22일 날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26일로 바꿨다. 그럼 격리면제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그 정보는 참고로 써놓은 것에 불과하고 네. 비행기표가 바뀌고 날짜가 바뀌어도 그 유효기간 한 달 내에만 입국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다 신청하지 마시고 그거를 가지고 가시면 되고 또 하나의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그 격리 면제서와 백신 카드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잖아요. 예. 한국 보건소에 가시면 그거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백신 접종자는 격리 면제 없이 그냥 그 한국 백신 기록으로 인천공항에서 격리 면제가 되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네. 자, 미국에서 격리 면제를 받고 미국 백신 카드가 있단 말이죠. 네. 이거를 한국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이거 등록해 주십시오 하면 그쪽에서 서류를 이렇게 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서류는 한국 정부가 인정한 서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서류 가지고 저희한테 격리 면제 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 가셔도 언제든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격리 면제서 발급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그 직계 가족 말씀하셨는데 직계 가족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는 이제 조부모 또 그 부모, 형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형제는 반계라고 저희가 봅니다. 네. 반계이기 때문에 되지 않고요. 직계는 H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본인이 있고 본인의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는 동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부모,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는 전부 직계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요 H 라인을 그리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한국에 다 가족 관계가 등록이 돼 있으면 이 H 라인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죠. 물론 만약에 고조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가족관계 증명서 2개 필요할 수도 있죠. 네. 왜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는 위로 한 칸, 밑으로 한 칸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조 할아버지까지 하려면은 이게 막 2명 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보통 하나나 2개 정도 충분히 입증이 되는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레지스터가 안 된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호적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럼 재적 등본이라는 걸 띱니다. 네. 근데 이 재적 등본이 또 문제가 있는 게 재적 등본은 2008년도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 된 옛날 문서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지금 직계 가족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는 한국 서류이기 때문에 90일 이내. 왜냐면 그 한국의 공적 문서는 90일이 지나면 무효로 봅니다. 네. 그래서 90일 이내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하나가 있고 근데 거기에 본인 이름이나 아니면 본인의 아버지 이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 플러스 재적 등본으로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재적 등본 자체에서는 이 기록이 지금 현재 한국 가족이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가족관 90일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로 최근의 기록을 본 다음에
그것과 재적 등본이라는 과거 기록으로 비교해서 가족이 있음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 재적 등본 하나만 내고 나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재적 등본 두 개를 같이 내셔야지 심사가 된다는 점.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90일까지 유효하다고 하면은 해외에 계시는 교포들이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한국에 있는 친지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 현지에서도 혹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있는 가족이 그걸 발급받아서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그죠. 어차피 네. 이건 사본이니까요. 네네. 사본을 그러니까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스캔해서 보내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업로드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예. 이제 가끔 뭐 저희 어머님이 너무 나이가 드셔서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천상 여기서 받으셔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는 있는데 공인인증서라고 이제 한국 정부가 인증한 그 온라인 그 뭐죠 서명 그러니까 온라인 시그네이처 플랫폼인 공인인증서 이게 있어야지만 온라인으로 한국 정부 신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분들 같은 경우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공인인증서가. 그러면 천상 영사관을 오셔서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발급 자체만 3일이 걸리고 그러면 3일 있다가 다시 영사관에 오셔서 픽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편으로 받으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14일 정도 걸리는 문제,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근데 그나마도 저희 영사관이 총영사관이 샌프란에 있으니까 샌프란 주변 사시는 분은 와서 신청하고 예약하고 요새는 전부 영사관이 코로나 때문에 예약제거든요. 예약하고 오셔가지고 이걸 받으면 되는데 지금 유타라든가 콜로라도라든가 와이오밍 분들은 올 수가 없으니까 살짝 이제 어렵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에 있는 가족이 발급받아 가장 최근 걸 발급받아서 그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거, 이메일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에 사진 찍어서 대신 사진을 깨끗하게 찍어야 돼요. 네. 가끔은 사진이 보이는데 글씨는 안 보이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전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교포들이 그 국내 귀국을 하셔서 입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뭡니까 그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격리 면제서를 받고 가게 되면은 공항에서부터 바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제 그거는 이제 방역 당국에게 문의를 해야 되는 정확한 부분인데 이제 좀 약간 제가 아는 범위에서 팁을 드리면 이제 가장 놓치시는 부분이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출국하기 3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일단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보통은 이제 PCR 검사, 리얼타임 PCR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출국일 기준으로 3일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오늘이 12월 20일이죠. 12월 20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3일이니까 19, 18, 17. 근데 그럼 검사를 3일 내에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결과가 오는 날이 있잖아요. 미국은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7일 날 발급, 17일, 18일, 19일에 아니면 20일 당일이라도 요때 3일 이내에만 발급을 받으면 돼요. 발급 날짜가 그렇죠. 3일 봄이죠. 발급 날짜. 검사는 16일로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3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근데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그 긴급 검사 있잖아요. 코로나는 그 항원 검사 이거는 안 돼요. PCR급 이상의 검사. 그거는 저희 그 공지사항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 그 리얼타임 PCR. 월그린이나 CVS에 가서 PCR 받으시면 그게 리얼타임 PCR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걸 받으시고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갔단 말이죠. 격리면제서랑 PCR을 받았어요. 그리고 혹시 외국인이시면 아까 말씀드린 무비자의 경우에 KETA, 그 무비자 확인증 그걸 받고 가셔야 되고 갔는데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입국 심사를 한 3단계에 걸쳐 받게 되는데 그때 격리면제 보여주면 거기서 이제 제가 보내드린 격리면제서와 제가 한국에 보낸 격리면제를 비교해서 이제 입국을 시켜요. 그럼 입국을 시킬 때 한국에 가자마자 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워낙 많은 분이 격리면제를 받다 보니까 이게 당장 공항에서 안 돼요. 그래서 장례식 격리면제는 공항에서 도와주는데 나머지는 일단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집이라기보다는 한국에 체류할 곳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직 격리면제가 발휘된 게 아니에요. 효과가. 그럼 일단 집에 가서 그 보건소가 문을 열면 잠깐 나가서 보건소 가서 그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PCR 검사를 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숙소에 돌아와서 대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시간 뭐 길면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요. 당신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본격적으로 격리면제 효과가 발휘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면 이제 한국 방역 당국이 철저하게 이제 안내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방역 당국이 문의를 하시고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시면 되고요. 정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국 전화번호로 1339번이 있습니다. 1339. 이 번호는 방역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그 안내해주는 콜센터거든요. 그래서 1339를 그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저는 미국에서 이 격리면제라든가 비자 여권하는 영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방역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339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용광 경사님의 그 격리 면제
내용과 또 이 입국에 대한 그 꿀팁은 정말 우리 유타 교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우리 그 순회 영사 유타 방문이 우리 이 영사님 샌프란시스코 재임 중에는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의 유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또 유타 교민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타 교민들에게 또 새해 인사, 뭐 송년 인사 겸 또 이임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사적인 얘기,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민원 영사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동포 영사도 했었고 운영 지원 영사도 했었고 지자체 영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작년 8월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 민원 업무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중요해져서 제가 작년 8월에 이 민원 영사가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민원 영사가 되고 2주 만에 제가 차를 몰고 유타에 차로 그 당시에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해서 한 4박 5일 정도 이렇게 진짜 하루에 한 10시간 운전해가지고 유타를 와서 순회 영사를 제가 직접 저 혼자 그러니까 접수를 저 혼자 받은 거죠. 혼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그때가 이제 유타를 처음 온 거였고 그때 한 번 왔었고 올해 6월에 이제 코로나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와야 된다 생각해서 올해 6월에 왔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지금 격리 면제가 너무 바쁘고 사실 지금 900개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유타 콜로라도 분들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해서 또 저한테 힘을 줘서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용기를 냈고요. 이제 제가 내년 2월에 이제 한국에 돌아갑니다. 이제 가기 전에 그래도 다시 한번 유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순회 영사 올 수 있게 된 걸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유타 교민 분들께서 또 유타의 동포 분들께서 저희 총영사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해주신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유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서비스 하려고 항상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실제 실천으로 이렇게 한 3번 정도지만 비록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오진 못했지만 이렇게 작은 도움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도와주신 동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연말 연시에 항상 건강하시고 이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서 우리가 되게 힘든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이 한국인이라는 그 하나된 마음 이걸로 되게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어주시고 저희 총영사관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항상 믿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저희는 더 열심히 우리 동포분들을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그동안 유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잘 해주시고 또 한국에 가셔서도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강 영사의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이 여러분들의 다음 고국 방문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이정복 영사협력원에서는 종동원 한인회장이 그동안 유타 한인을 위해서 유타 교민들 위해서 수고하시고 내년 2월에 본국으로 귀환하시는 이용강 영사를 위해서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 이원나 귀하께서는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의식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타 한인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유타 교민의 마음을 담아 이 표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20일 유타 한인회 회장 정동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저녁 미국 유타주에서 보내드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